네, 3주차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생성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슬래시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검색하면은 우선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똑같은 걸 만드는데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둘 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인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라인으로 만들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통째로. 밑에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다 검색 다 안 적더라도 한 대 정도만 대2 정도만 적으셔도 네, 이렇게 나옵니다. 필터링된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에는 전체 페이지로 만들어 볼게요. 전체 페이지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크게 페이지가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오늘 실습이라고 있고요. 하나 들어가서 새로운 페이지로 데이터베이스가 열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저희는 다시 오늘 실습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실습 페이지로 이렇게 돌아가면 인라인으로 들어간 친구는 데이터베이스가 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페이지로 만들면 아예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인라인으로 넣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링크된 데이터 소스 보기를 설명하면서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라인으로 만든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지울 때는 항상 이렇게 경고가 떠요. 그래서 삭제할 때 이런 경고가 뜨면은 이거는 원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지워놓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네, 인라인으로 잘 만드셨고 네, 우주님도 전체 보기로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자, 우선 이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열어놓고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실습 D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DB. 교환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그냥 그 인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할게요. 지금 옆에 전체로 띄우면은 지금 우주님은 처음이시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기 커리큘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이드에 커리큘럼을 띄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랑 왼쪽에서는 실습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교환을 확인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를 조금 놓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면 되는구나, 인라인이랑 전체 페이지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바꿔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표에서 변환인데 이거는 저희가 노션을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전에 엑셀이나 다른 표 작업들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노션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다가 노션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데이터가 이미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엑셀인데요. 엑셀에서 예를 들면 학생 이름, 학교, 학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연락처, 이러한 시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홍길동, 학교는 하다 고등학교, 1학년, 연락처는 010-1234-5678. 네, 이런 시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시트를 컨트롤 C 했을 때, 복사를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노션에 이렇게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노션 자체에서 슬래시 표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말고요, 일반적인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표랑 이 표는 지금 같은 그 기능입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던 표를 가지고 오고 나서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슬래시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 또 하나는 일반적인 표. 뭐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뭐 내가 가계부 같은 걸 엑셀로 이미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니면은 내가 뭐 다른 회원 관리 DB를 엑셀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시키는 방법들도 있어요. 네, 요거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할 거고요. 실습 포인트, 요 만들어 놓은 대로 갈게요. 실습 DB라고 했는데 요거를 할 일 목록이라고 다시 바꿀게요. 할 일 목록. 뒤에 DB를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됐을 때 이게 페이지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걸 제가 페이지로 바꿔볼게요. 자, 페이지로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만약에 뒤에 DB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빠져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요런 모양일 거거든요. 요런 모양에서 아이콘도 데이터베이스 아이콘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임의로 뭐 다른 모양의 뭐 체크박스라고 해볼게요. 체크. 자, 요렇게 해놓으면 이게 페이지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구분이 안 가요. 자, 일반적인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인 페이지도 똑같이 체크박스에 데이터 할 일 목록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지금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점 구분이 가나요? 누가 페이지이고 누가 데이터베이스인지. 안 가요. 그쵸, 똑같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나중에 페이지를 찾아야 될 때, 예를 들면 뭐 컨트롤 P 같은 걸 통해서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찾고 싶은데 둘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뒤에다가 이렇게 DB라고 붙여주는 규칙을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일 목록이라고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삭제하도록 할 거고요. 다시 인라인으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속성이랑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속성. 그 엑셀 같은 경우는 그 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 그 기본 단위잖아요. 이렇게 셀 하나, 또 셀 하나, 뭐 셀 하나, 이런 식으로 셀 하나가 기본 단위라면 노션은 이렇게 행 하나가 기본 단위예요. 요 하나가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그 페이지를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 하나하나들이 다 속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을 추가하는 거를 속성 추가라고 불러요. 하나씩 한번 다 추가를 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텍스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텍스트 속성. 네, 이렇게 텍스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동, 네. 네, 첫 번째는 속성, 그리고 속성에 이름이 있고요. 속성에 유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속성은 텍스트 속성이고요. 이 속성의 이름은 제가 바꿀 거예요. 뭐 메모라는 속성 이름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면은 이 속성은
속성은 텍스트고요. 그리고 이 속성의 이름은 메모예요. 그리고 이 속성의 타입도 텍스트입니다. 네, 여기서 타입은 나중에 수식을 할 때 좀 중요해져요. 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나중에 수식도 살짝 다뤄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어떤 속성인지, 이름이 뭔지, 타입이 뭔지.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숫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숫자. 자, 숫자로 왔습니다. 숫자는 뭐 예를 들면 가계부 같은 걸 만들 때 뭐 지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지출은 속성은 숫자 속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름은 지출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타입도 숫자예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2000이라는 숫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2000이라는 숫자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것도 그냥 2000이라는 숫자고 이것도 그냥 2000이라는 숫자잖아요. 밑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는 3000을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3000을 적어볼게요. 자, 메모를 클릭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계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여기서 계산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계산 안 하거나 수를 세거나 비율을 체크하는 거 두 가지만 있어요. 자, 수를 셀 때는 뭐 모두 세기, 값 세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게 다예요. 비율, 빈값이 몇 %냐, 비어있지 않은 값이 몇 %냐. 모두 세기를 하면은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자, 그래서 텍스트에서는 뭔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숫자라고 눈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의 타입이 텍스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지출에 와서 여기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출에서 계산을 보면 밑에 한 개가 더 있어요. 아까 전에 텍스트는 수랑 비율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추가 옵션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고요. 클릭을 해보면은 합계, 평균, 중앙값 이러한 것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합계를 한번 해볼게요. 합계를 했더니 5000이 나왔고요. 네,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여기를 직접 클릭해서 할 수 있어요. 또 클릭을 해서 추가 옵션에서 평균을 하면은 네, 이렇게 평균 값이 또 구해지고 또 뭐 최대 최소 뭐 범위 이러한 것들 네, 숫자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여기는 없죠. 밑에 추가 계산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요렇게 텍스트와 숫자 속성에 이게 타입이 다르구나, 유형이 다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쭉쭉쭉 오늘 목표는 여기에 있는 유형들을 한번 훑어보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텍스트, 숫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날짜로 뭐 예를 들면 이게 할 일이니까 뭐 날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고 이 날짜 속성의 이름은 일정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일정.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름은 일정이고요. 타입은 날짜고요. 속성도 날짜입니다. 자, 클릭을 해서 보면은 원하는 날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쭉쭉 가볼게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라는 속성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엑셀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다루다 보면은 엑셀이랑 좀 차이점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엑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숫자를 적지만 여기에는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죠. 여기에는 뭐 2000을 적지만
2만을 적었네요. 아무튼 여기에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는 숫자지만 얘는 어떤 문자를 적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그 열에서요. 그런데 노션에서는 그게 안 돼요. 노션에서는 무조건 똑같은 열은 같은 속성이고요. 같은 속성은 이렇게 같은 타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해요. 왜 이렇게 해놨지? 하는데 나중에 쓰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럴 필요가 있었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만들었고요. 저는 여기에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타입은, 속성은 체크박스 속성이고요. 네, 체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은 완료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만 나타내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네, 그냥 뭔지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불리언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불리언은 참이냐, true냐, 거짓이냐, false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면 참이고요. 체크 안 하면 거짓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선택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속성. 네, 예를 들면은 선택 속성 이렇게 만들어서 전 여기에다가 뭐 우선순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긴급 또는 여유. 자, 그럼 이제부터 클릭을 하면은 긴급 또는 여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나오는 값의 유형들은 텍스트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속성은 선택 속성이고요. 이름은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값의 유형은 텍스트예요.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라는 친구가 있구나. 이름을 내가 선택 속성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우선순위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얘네들은 텍스트로 동작을 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름을 만약에 바꿨어요. 이거는 뭐 1이고 이거는 2고 그럼 얘네들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계산으로 합칠 수가 없어요. 밑에 추가 계산하기가 없죠. 만약에 숫자였다면 추가 계산하기가 있어서 뭐 합계라던가 평균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다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중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다중선택은 그냥 선택이랑 똑같은데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냐 없냐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저는 이 다중선택 속성 같은 경우는 태그로 많이 써요. 태그. 검색을 할 때 이런 태그들을 남겨놓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태그 뭐 장보기, 쿠팡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태그들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장보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해당 것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2번이 사라졌죠. 아까 여기 2번이 있었는데 2번에는 장보기 태그가 없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만들어 놓으면 뭐 병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장보기 할 일이 있을 거고 여기서 뭐 병원 가기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빠르게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돋보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F를 누르셔서 안되네요. 여기서 그냥 바로 검색을 해서 병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태그를 찾을 때 저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원래 다중선택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죠. 태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친구도 속성은 텍스트예요. 텍스트인데 일반 텍스트는 아니고요. 텍스트 목록이에요, 얘는. 왜냐면은 텍스트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목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person 담당자보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바꿔놔야겠다. 네, 클릭을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 여기 있네요. 사람. 자,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람을 직접 태그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두 분을 태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우준님도 태그하고 네, 의섭님도 셰빈 네, 이렇게 태그를 하면 기본적으로 알람이 갈 거예요. 혹시 수신함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기 왼쪽을 여시면 여기에 수신함이라고 있는데 아마 뭐 알람 같은 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따라오고 계시다면은 저를 한번 태그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강인희 이렇게 태그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태그가 아니라 사람을 걸어주시고 이름을 바꿔줄 수 있겠죠. 이름은 뭐 담당자 이렇게. 어때요? 알림 잘 왔나요? 알림 오셨으면은 왔다고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림 받습니다. 네. 잘 왔어요. 해서 그 할 일 같은 거 할 때 협업으로서 이러한 기능들 사용하시면은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뭐 URL 네. 파일과 미디어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릭했을 때 여기에 제가 원하는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셀에다가 직접 파일을 업로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치면은 이런 부분은 노션의 이런 표가 훨씬 더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미디어를 업로드 해 놓으면 클릭하면 PDF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파일들 같으면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뭐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뭐 원본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보통 파일명이 예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네,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URL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있는 링크들 첨부할 수 있고요. 네, 그럼 클릭하면 해당 URL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숫자 속성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전화번호 형식의 5678 뭐 이렇게 전화번호 형식으로 적어 놓을 경우에 휴대폰 같으면 클릭하면 바로 전화 걸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PC에 휴대폰과 연결이라는 기능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로 넘어가죠. 만약에 이런 환경 아니라 뭐 인터넷 전화를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다면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텍스트 속성은 아니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메일 형식으로 적어 놨다면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으로 뭐 내가 아웃룩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아웃룩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뭐 내가 지메일 어플을 사용한다 아니면 나는 뭐 네이버 메일 어플을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 클릭만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좀 편한 게
엑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해 놓더라도 뭐 복사를 해서 네이버에 가서 메일을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메일을 이제 입력을 해야지 보낼 수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되는데 그럴 거 없이 그냥 클릭만으로 내가 지정해 놓은 메일 환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일 처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장소, 이게 장소가 한국에선 좀 애매해요. 예를 들면 한국 주소가 안 먹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롯데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롯데월드 주소가 있겠죠? 지도. 그래서 저게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잘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네, 올림픽로 240 이걸 복사를 해서 만약에 노션에다가 입력을 해 놓는다면 뭐가 안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 일본 나가노현, 네, 알 수 없는 도시들의 뭐 주소들이 나오죠. B1층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해보더라도 뭐 미국, 일본, 네, 이런 식으로 한국 주소가 좀 잘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잘 되면 그 여행 같은 거 계획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소 같은 걸 할 때는 그냥 텍스트 속성을 사용해요. 텍스트로 그냥 주소를 입력해 놨다가 나중에 복사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마우스 살짝 올리면 클립보드에 복사 이런 거 뜨거든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뭐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붙여 넣어서 장소를 찾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형이랑 롤업이랑 수식은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속성들은 한번 쭉 살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는 네, 직관적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어서 정렬과 필터 그리고 보기와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정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여기 요거 두 개가 정렬과 필터입니다. 요렇게 생긴 게 필터고요. 요 화살표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정렬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셔서요. 내가 원하는 속성, 우리가 지금 여러 속성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원하는 속성을 하나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우선순위를 클릭을 해서 필터를 걸 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체크를 하면은 사라집니다. 제가 1만 체크를 했더니 1만 남기고 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또는 2만 남기고 체크를 하면은 우선순위 2만 남기고 네, 1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모두에게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필터는 맨 처음 기본값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게 이게 지금 기본값입니다. 여기서 내가 필터를 한번 걸더라도 필터를 아까 전처럼 우선순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더라도 이거는 다른 사람 눈에는 이 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보여요. 초기화 상태랑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모두에게 저장을 누르는 순간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필터가 적용된 걸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필터를 거는 거는 어떤 의도 같은 걸 담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내 가계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선택 속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 속성을 하나 뭐 삽입을 해서 선택 속성으로 해서 자 여기서 뭐 지출구 뭐 구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고요. 만약에 이게 가계부다. 가계부 같으면 여기에 뭐 매출 뭐 아니죠. 매출보다는 뭐 수입, 지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나는 필터를 걸어서 수입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생성하는 모든 페이지들은 자동으로 필터가 적용된 채로 입력이 돼요. 지금 우선순위도 1로 되어 있고 구분도 수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이 두 개의 값은 입력이 된 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입만 보여주는 내가 어떤 의도를 담은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또 다른 면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여기 옆에 보면은 새 보기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기라는 거를 추가해 주면서 또는 여기에 복제를 해서 보면은 아까 보기 추가가 있었고요. 이 플러스 버튼은 추가고요. 여기 점 3개를 눌러보면은 복제도 있어요. 여기 복제를 눌러서 표가 하나가 만들어졌고 또 다른 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앞에 표는 이름을 바꿔서 뭐 수입, 뒤에 표는 이제 여기에 필터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 필터를 지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저장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바꿔서 지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의도를 담아서 보고 싶은 것만 정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 완료 같은 경우도 해볼게요. 할 일 목록이니까 완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미완료, 완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놓고요. 완료는 당연히 체크가 된 것들만 보여야 될 거고요. 미완료는 체크가 안 된 것들만 보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터를 다 지워주고요. 필터를 제거하고 여기서도 필터를 제거하고 자 필터를 만들 때 이걸 클릭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속성을 직접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속성 헤드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필터가 있죠? 필터. 자 여기는 지금 완료니까 체크 표시 된 것만 보여야 돼요. 네, 이렇게 저장해주고요. 자 여기서도 필터를 다 지워주고 여기서는 완료 표시가 되지 않은 것만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클릭을 하면 사라지죠. 제가 예전에 어떤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제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페이지가 사라졌대요. 그랬는데 제가 휴지통에 가서 뒤져도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페이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 필터 때문에 가려진 거였어요. 그 말은 여기서 지금 내가 이걸 체크했다고 삭제가 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반대쪽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뭔가 이렇게 하나의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를 통해서 내가 의도를 담을 수 있고 그렇게 의도를 담은 페이지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기를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이 필터라는 게 있고요. 이 필터를 다양하게 의도를 담는 것들을 보기라고 보면 돼요. 영어로는 view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이 테이블을 계속 늘려가는 거. 여기 보면 새 보기 추가라고 되어 있죠. 또는 이거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복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정렬을 좀 빼놓고 왔는데 정렬 한번 볼게요.
메모에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메모를 클릭하고 정렬을 넣어줬을 때 뭐 오름차순 또는 뭐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정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4월 1일, 이거는 4월 2일, 요거는 4월 3일, 그 다음 뭐 이거는 4월 4일 뭐 이럴 경우에 지금은 정렬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뭐 1, 2, 3, 4 순서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렬을 넣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배치가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필터와 정렬은 둘 다 변경되었을 경우에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모두에게 저장. 이게 어쨌든 처음에 필터와 정렬을 만들었을 때 그 필터와 정렬에 담겨 있는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가 변경되지 않아야 할 경우에는 저장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이거를 의도를 미완료, 완료라는 의도를 담아놨는데 여기에 갑자기 누군가가 이 완료 필터를 지워버렸어. 자, 그러면은 완료된 것도 보이고 완료 안 된 것들도 보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의도, 이렇게 의도가 깨진 상태에서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필터는 가능하면은 특별하게 의도를 바꿀 목적이 아니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담는 방법은 이렇게 필터와 정렬을 통해서 의도를 담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기들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레이아웃의 형태는 표 형태입니다. 자, 여기 설정에 오시면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보드, 타임라인,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레이아웃들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보드로 바꾼다면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1번, 2번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표에서 제목을 다 안 만들어놔서 새 페이지로 보이거든요. 다시 컨트롤 Z에 돌아가면 지금 여기서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이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넣어 놓으신다면 뭐 자동차 검사, 노션 강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뭐 할 일 1, 할 일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보드로 바꾸게 되면 보드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 속성 같은 걸 골라서 바꿔줘요. 그럼 나는 이거 말고 뭐 지출이냐 뭐 그걸로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클릭하셔서 그룹화라는 걸 바꿔주면 됩니다. 뭐 지금 여기서 막 다 볼 순 없고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구분으로 가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캘린더로 가게 되면 아까 저희가 뭐 4월 1일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4월 1일, 2일, 3일, 4일 이 날짜를 기반으로 네, 볼 수 있고 지금 필터는 여전히 똑같이 되어 있어요. 체크 표시됨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레이아웃 리스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표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그리드 느낌이잖아요. 요런 느낌이었는데 요런 느낌 없이 그냥 게시판처럼 이렇게 쭉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 설정을 클릭해 보면 속성 표시 여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속성이 많아지면 이렇게 덕지덕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고 싶진 않고 나는 여기서 필요한 것만 보고 싶어. 나는 구분이랑 완료 표시만 볼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전에 구분이랑 완료 표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표에서 똑같아요. 표 같은 경우도 아 이게 너무 많아. 지금 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럼 여기 눈동자 아이콘을 지워주시면
여기 보면은 표시한 거는 요만큼, 숨긴 거는 요만큼 요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보기들마다 지금 요러한 것들이 다 보기거든요. 이 보기들을 레이아웃을 바꿀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만들기는 복제하지 않고 지금 새롭게 만들 때 표로 만들면 뭐 이렇게 새로운 보기가 만들어질 거고, 또는 뭐 지도로 만들면 아까 전에 그 장소 있잖아요. 장소 속성을 사용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 지도에선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게 되면 진짜 여행 플래너나 이런 거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또는 뭐 피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어떤 그런 뷰로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의 이 행들이 다 페이지들이에요. 이 페이지 안에 뭐 추가적인 것들, 뭐 장보기로 했다면 장보기로 했던 어떤 항목들 있겠죠. 뭐 달걀도 사고 참치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매번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귀찮아.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피드로 열어 놓으면 편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장보기, 뭐 달걀, 참치 뭐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죠. 네, 그 외에 뭐 갤러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양으로 카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는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갈 경우에 빨리 보여줘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제가 언스플래시로 아무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품 같은 거, 카탈로그 같은 거 만들 때 좀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거 활용하면 개인적인 어떤 일상 그 사진첩 같은 거 만들 때도 좀 잘 활용하면 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또는 각 페이지 메뉴 같은 거 만들 때도 이걸 클릭하면은 어떤 페이지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그럼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런 의도를 담아서 정렬, 필터, 레이아웃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도들을 담아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도 해봤고요. 속성이랑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뭐 정렬과 필터, 그 다음에 보기와 레이아웃까지 네, 같이 한번 다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뭐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더 특이사항 없으면은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딱히 과제는 없고 그냥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만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활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의도를 담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엄청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 보통 이 두 개에서 노션을 보통 많이 포기를 하세요. 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 오늘 배웠던 이 보기와 레이아웃, 속성과 유형, 이러한 부분들 잘 이해하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뵐게요. 네. 네.